안녕하세요. 짧고 굵은 분석을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. 1월 13일 프리미어 리그 총 3경기 준비했고요. 경기 일정 시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. 셰필드 유나이티드 여전히 올 시즌 리그 하면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.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이고요.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했었는데 역습 두 방에 또 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.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 계획된 1차 압박을 주력하는 전술 운영 방식을 택했는데 이러한 운영 방식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암파드 선수와 이건, 스티븐스로 조직된 백스리 라인이 줄곧 상대와 1대1 상황에서 직면을 했고요. 속도 싸움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역습 전개에 좀 일가견이 있는 뉴캐슬 팀과 조우에서 이들의 수비 라인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. 맥골드릭, 무세 내놓을 수 있는 일선 자원들 간 합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고, 직전 리그 일정에서는 시도한 7회 슈팅 중에서 단 2회만이 일선에 의해 기록됐을 뿐일 정도로 좀 많이 시도한 기회 수가 적습니다. 그리고 가뜩이나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하는 뉴캐슬 상대로는 공격 효율을 좀 높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발독, 베르게 선수, 오코넬, 맥버니, 스티븐스 등 운영의 중심축들이 죄다 결장된 상황입니다. 이 부분도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뉴캐슬이고요. 이들 페이스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뉴캐슬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두 팀 다 모두 하위권에 조금 있는 상황인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한 뉴캐슬입니다. 대부분 실점을 후반 중반 이후에 많이 허용할 정도로고요. 후반 뒷심에 좀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. 실제로 데이터 보면 근래 허용한 리그 22실점 중에 16실점, 퍼센티지로는 한 72% 정도가 후반 10분 이후에 허용이 됐고요. 근래 브루스 감독이 이러한 약점을 좀 의식했는지 541 같은 백파이프 라인으로 좀 후방에서 밀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시필드 같은 다이렉트 공격 전개에 능한 클럽들을 상대로는 문제없는 수비 효율을 좀 발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관건은 다득점 유무입니다. 지금 수비만 많이 챙긴다 그래서 경기에 순위나 그런 승률이 올라가지는 않고, 관건은 다득점으로 공격 천병으로 꼽는 생맥시망의 부재가 좀 치명적인 악재로 보이고요. 루이스 프레이저 등 속도전에 능한 선수들이 죄다 좀 결장하는 점도 비관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글렉 알미론과 캐롤 리치, 그 다음에 게일 머피 등을 꺼내들면서 좀 재색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, 이러한 시도들이 언급했던 주력 옵션들의 이탈을 완벽하게는 상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두 골 이상의 공격 성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,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 아니면은 패로 사이드 접근이 좀 오를 것 같고, 뉴캐슬의 이빨이 대부분 좀 빠진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측면을 경유하는 특유의 역습 경로도 살아있고요. 셰필드는 이번 일정 역시도 높은 지점에서 강력한 초동 압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. 약점 노출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. 그리고 전략적 상승 측면에서 뉴캐슬이 압도적인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셰필드 운영 축들이 대부분 결정한 점도 참고해서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. 홈에서 패를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언어반은 언더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
도토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정보 공유방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. 다음은 울버햄튼 대 에버턴입니다. 울버햄튼 무려 그 5경기 만에 첫 승을 낚았죠. 다만 그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그 격돌에서 간신히 승을 낚는 데 그쳤고요. 근래 화두는 주력 1선 옵션들의 그 연쇄 이탈이 이슈입니다. 히메네즈, 포덴스 없는 1선 라인이 좀 공포로 느껴질 그 자체고요. 실바는 그 경험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, 네트 역시 그 1, 2선 간의 갭을 메우는 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모양새였습니다. 그리고 그 천변경 카레드가 트라우르죠. 오랜만에 기지개 켰는데 선전의 표본이 확실히 적은 편이고요. 다득점으로 이어질 리드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그 직선 일정 이후에 단 4일 만의 일정입니다. 그래서 직전 일정에서도 풀 A급 라인업을 들고 낯선 탓에 그 선수단의 체력이나 컨디션 문제가 우려되고요. 그 제한된 선수층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 시즌 그 후반 중반 이후에 실점 빈도가 유독 높다는 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고, 그 언급했던 포덴스와 히메네즈 제외하더라도 볼리나 조니, 마르샤션스 등 그 일부 중요 옵션들도 배제가 됐다. 이 부분도 악재라면도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에버튼입니다. 맨시티와 그 연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고요. 상대보다 그 한 경기 덜 치른 효과를 좀 보고 있죠. 근래 웨스트햄 홈승부에서 그 석패를 당했지만 그 로더럼과의 FA컵 일정에서는 철저한 그 선수단 관리를 통해서 주력 옵션들의 체력 관리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정을 위한 준비 상태는 최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그 알랑 선수와 델프, 그바빙, 그 코어 조직의 이탈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데이비스나 투쿠레드가 그 메울 수 있는 그 건재함을 보이고 있고, 하메스 역시 페이스 관리에 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밸런스 유지 능력을 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중원에서의 패권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무엇보다 큰 강점은 전개 속도고요. 그 울버햄튼의 근래 부진을 좀 두고 속도전에서의 그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에버튼은 히사를리송과 고든, 디뉴, 베르나르드, 그 칼버트 루인, 이워비 등 그 속도전과 효율적인 높이 싸움에 좀 능한 선수들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원정에서의 높은 운영 효율이 기대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등한 승부균형 기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이번 경기도 무승부 아닌 패로 접근해 보시고요.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좀 예상합니다. 에버튼 같은 경우는 주력 옵션들을 복귀했고 또 컨디션 조율을 좀 진행 중이고 100% 페이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1, 2선 조직이 붕괴된 건 사실인데 적어도 수비 조직의 짜임새는 팀 내의 색깔처럼 그 일관된 편입니다. 작정하고 수비 블록 높게 형성하면 에버튼도 활로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언어반은 언더로 접근해 보신 것을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벌리 대 맨유입니다. 최근 그 MK 돈스와 그 FA컵 승부에서 승부차이 끝에 좀 간신히 체면 치레를 좀 했는데요. 수비 라인 제외한 그 대부분 라인업에서 서브 전력을 모두 배치했고요. 그 일정에 100% 가까운 선발 라인업을 기대하는 것이 좀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 천병으로 꼽는 맥닐, 로드리게스 등 그 부상으로 낙마했던 옵션들이 그 회복이 좀 더딘 편이고요. 이에 따라서 일부 주력 옵션들은 그 출전하지 못할 상황이 큽니다. 그래도 그 우드와 반스, 웨스트우드, 브라운힐, 그 다음에 브레이트 등 그 사실상 1군 위주의 라인업은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그 리그에서 맞닥뜨린 클럽들이 죄다 하위 전력들 팀이었다는 것 좀 고려는 하나, 그 특유의 수비지향적인 리듬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은 분명 무시 못할 요인이고요. 맨유의 역습 패턴에 대응할 만한 이상적인 수비 조직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미와 타코스키 등 그 모두 출전할 수 있는
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최소 실점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그 우드나 반스 등 대표 일선들의 그 폼이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맨유의 수비 라인 역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역습을 좀 꾀하고 있고요. 역습 효율은 이들 역시도 낮을 공산이 좀 큽니다. 다음은 맨유고요. 맨유 맨체스터 시티와 그 홈승부에서 좀 패했습니다. 이유가 와포드 FA컵 일정에서는 서브 전력들 대거 투입해서 승을 취한 상태고, 적어도 그 주력 옵션들의 페이스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직전에 맨시티와 승부에서도 그 높은 점에서 우월한 전방 압박 능력을 발휘한 바가 있고요. 맥토미니, 포그바, 페르난데스 등 선수 등을 좀 활용한 코어 라인의 페이스가 정점에 좀 이른 상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벌리의 그 수비 라인에 심한 부하를 주입할 능력은 좀 되고요. 다만 레시포드나 그 마샤를 포함한 일선 천병들의 침투 환경이 그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 폭발력을 기대할 만한 환경은 지금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맨유의 승리를 좀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. 소극적으로 나설 그 벌리 팀의 그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문제는 없겠지만, 근래 그 솔샤르 감독이 높은 지점에서 강력한 1차 압박으로 그 뭇 클럽들의 실수를 계속 자아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벌리 역시 후방에서 심한 부하가 우려됩니다. 많은 득점 예상되는 일정이 좀 아니고, 그래서 어느 바에서 언더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토토게임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. 정보 공유방에서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고요. 픽 추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공유방에서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. 정보 공유방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